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특히 원자재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2월 22일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증시와 반대로 가던 금값 올해는 동반 상승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서 흔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는 보통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데 보통인데 최근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중국, 러시아 등 이런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금 매수를 계속해서 하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적정한 투자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2월 22일 날 그 기사라서 한 달 정도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큰 틀에서는 현재도 되게 유용하게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기사 내용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오름세죠. 최근 다우지수 경우는 작년 말 저점을 찍고 이후 25,000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많은 얘기들 하지만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 동결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유통되는 통화량은 한정돼 있고 주식에 어쨌든 돈이 몰리다 보면 안전자산인 금은 좀 빠져야 정상인데 최근에 같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실 그래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금과 달러, 그리고 금과 주식 간의 상관 그래프입니다. 먼저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금이고 주황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확실히 달러와 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약세면 금이 올라가고 또 달러가 강세면 금이 내려가는 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S&P 500 지수고 파란색이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이는 금색과 은색이 각각 금과 은의 이제 그래프고 이거에 대한 상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은은 되게 변동이 큰 성향을 좀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식과 금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10년치 데이터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 따지면요, 골드하고 스탁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오히려 스탁은 쭉 떨어지는데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좀 꿋꿋하게 버티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야,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오른다고 친다면 골드가 따라가야 되는 형국이 돼야 되고요. 골드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프는 좀 유심히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신문기사에서 최근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그래프에서는 이런 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최근 6개월 내에 금과 주식의 추세인데요.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1월 이전 19년 18년 12월까지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다가 19년 1월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월 넘어서는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상승세가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이는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붙어가는 모습,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스탁이 올라갈 때 골드 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골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이 골드 수요는 꼭 산업재 수요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최근 현상이 되게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골드나 실버가 조금 더 올라도 되는데 아직 못 올랐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최근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라고 말을 합니다. 금리 인상 동결과 보유자산 축소 중단과 같은 결정, 또 그런 언급지 계속 있으면서 달러 약세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쓰고 있고,
다음 장에서 실제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경우는 월가의 투자은행 출신으로 연준 내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차기 의장으로 낙점될 때도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하면 온건하지 않잖아요. 근데 온건파 기용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 연준이 양대 긴축카드였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모두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금리 인상 행보가 사실상 3년 만에 이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연내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연준 수뇌부에서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축이었던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인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9월 말 종료를 선언했고 한때 이제 4조 5천억 달러였던 연준의 보유자산도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달러로 줄어든 것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가 강세의 요소가 많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꾸준히 되다가 이제 그 강세가 될 만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빠진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 있겠네 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재 금값이나 은값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과거 역사를 보면 금리를 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금값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정됐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양적 완화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이제 금리 갖다가 뭔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금리를 내버려 두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자산시장에서 기존에 있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들보다는 안 올랐던 금이나 은 같은 그 현물 자산들에 더 주목을 받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금매매 시장의 큰손인 러시아와 중국이 추가적인 금매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금값은 오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금매입은 계속 말씀드렸고요. 국가별 금 보유량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 보유 순위 보시면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데 3위 보유국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제난을 겪고 있고 재정 악화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5위, 6위 러시아와 중국은 지속적으로 금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러시아에서 했던 가장 역대 최고 수준인 214.3톤의 금을 매입했다고 하고요. 중국 역시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금을 대거 구매하게 됩니다. 중국 경우는 이제 미국과 아시는 것처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 등으로 이제 미국과 역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결론은 현재 환경이 금 투자에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환매가 빠른 ETF 위주의 접근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ETF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금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실물 골드바를 사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시세에 따라서 금을 적립해주는 골드뱅킹에 계좌를 만들어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세 번째는 금과 연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관련된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관련 ETF를 사는 겁니다. ETF는 특정 지수나 시세, 지금은 금이겠죠. 금의 어떤 시세를 추종하는 펀드로 실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펀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일반 주식 사듯이 HTS에서 종목 번호만 넣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서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ETF가 보시는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 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킨덱스에서 골드 선물, 이런 거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게 ETF를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ETF를 꼭 투자 안 하시더라도 펀드 하나를 증권계좌에 하나 넣어놓고요. 계속 이제 흐름을 보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데 정보로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금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은도 있습니다. 은. 은은 금보다는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크고 그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많이들 찾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에 은 ETF는 없어요. 은을 많이 투자하실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실물이라든지 뭐 계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시와 금값 그리고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흥미로운 투자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